비용과 안보 공백, 윤 정부의 숙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과 당선인 측이 비용 추산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종 비용이 화두 위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청와대 이전 소요 비용은 496억 원, 합참청사 이전에 118억,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및 이사에 252억, 경호처 이전에 99억, 공관 및 경호시설에 25억 등이다. 합해서 도합 496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전혀 다른 숫자를 얘기합니다. 1조 900억을 민주당에서는 주장합니다. 1조가 넘는다. 496억이랑 1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새 지역 선정하고 땅값까지 하면 천문학적 비용이다. 라는 민주당의 주장. 이에 대해서 당선인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 1조 5천억은 근거 없다라고 현재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496억이다. 민주당에서는 1조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기재부에서 뽑아왔다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아마 중간 어디쯤일 텐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496억이라는 비용은 아마도 당장 5월 10일부터 용산에서 업무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아마 최소한의 비용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1조 900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집어넣은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 어디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96억 쪽에 좀 더 가까운 어디메일쯤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496억에는 몇 가지 비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합참이 나중에 수방사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 이전 비용 같은 것들이 안 들어 있고요. 나중에 관저도 다시 지을 수 있는데 그 비용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영빈관 같은 것들도 새 공간에 나중에 짓는다고 하지만 그 비용도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말하는 비용은 이제 최소한의 업무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5천억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이제 5천억, 1조 이렇게 큰 단위들은 보통 새 청사를 아예 새로 짓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도 다시 알아봐야 되고 그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1조 900억까지는 좀 너무 많이 계상된 그 추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손재민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조 900억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최소화 최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최대는 뭐냐면 새롭게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을 것까지 상정을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겠죠. 어디에 건물을 어떤 건물을 짓는 것까지 포함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사를 한다라는 것인데 또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새로 이제 신축하는 안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그건 어쩔 수 없고 특히 지금 이전 비용과 신축 비용에는 간접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부 관련된 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까지 비용까지 추산을 한 거라서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좀 불명확한 점들이 있고 국방부가 이전을 한다고 하지만 이전을 어디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은 시뮬레이션이 끝난 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비용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1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1,000억대 정도는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일각에서는 이 돈 아껴서 자영업자들한테 좀 지원해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사를 마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당선인 측의 어떤 일방적인 구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국방부가 많은 비용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496억과 1조 900억은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민주당은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입니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앞에 헬기장도 문제입니다. 현재 헬기장은 미군이 관리하는 헬기장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동선이 미국에게 100% 헬기로 이동할 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취약한 요소입니다. 한 가지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김병주 의원이 밝혔던 방금 국방부 헬기장은 미군이 관리한다라는 얘기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국방부 헬기장은 우리 국군이 관리한다라는 점 분명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아마 잘못 파악하고 저 점은 비판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결사항전하겠다, 반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반대입니다. 지금 협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첫 단추부터 민주당에서는 용산 이전은 결사 반대. 시민의 재산권 어떤 부분입니까,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패자 유구무원이라고 이 선거에서 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당분간은 좀 말수를 줄이고 선거 패배에 대한 수습도 좀 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대통령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들도 좀 의아스러운 것이 이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왜 하필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을까라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와 민생 또는 코로나 이런 문제였으면 민주당은 비판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인수위에 협조하고 협력할 또는 잘하면 박수치는 이런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가 경제와 민생은 뉴스에 묻혀버리고 집무실 이전 문제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야당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예를 들면 49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께서 5월 10일부터 집무를 보게 될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는 그 비용만 지금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집무실 이전 비용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무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국방부는 합참으로, 합참은 수방사로 또 예하 직할 부대는 여기저기 다 찢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보안 시설 또는 그 보안 자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게 되면 적어도 국방부에서는 5천억의 예산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496억 정도 집무실 이전 비용을 들었는데 지금 국가 행정체계도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96억이라는 예비비를 인수위원회가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인수위원회 법적 근거가 없고요. 인수위원회 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대통령 당선자의 예우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만 예비비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예비비를 신청을 하더라도 기재부는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하는 역할은 예비비 승인의 건이 올라오게 되면 그 예비비가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국방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재부도 지금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정권 인수인계 단계에서 국가 행정체계도 이상하게 지금 꼬이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급한 거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적어도 수천억에 496억을 뛰어넘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어가는 것은 1조는 과할지는 몰라도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을 여기에 썼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일하고 대통령이 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일하고 국민들이 잠을 주무시는 이 경제와 민생, 코로나 극복의 인수위원회가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전 대변인. 예. 1조 5천억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시민 재산권 침해다라는 반론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에 대한 논거 중에 이제 안보 문제, 시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얘기들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예산,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푼, 두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당선인께서도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시민의 불편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됐던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96억 그 이상 쓰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좀 못을 바꾸면서 5월 1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정말 진정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꼬집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의 정쟁의 수단으로 이 내용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안보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안보의 위협이나 불안 요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 문제를 증폭시키게 됩니다. 올 초만 해도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이 벌써 몇 번째인지 손으로 세기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됐는데 당시에 있었던 기사 내용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NSC를 열어서 명확하게 도발로 규정조차 하지 못하고 유감을 표명했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숱한 비난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안보 문제를 꺼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민주당이 직접적인 진정한 국익에 대한 의지인지 아니면 비난의 대상으로서 이 내용들을 삼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28번이 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재산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던 부분들을 이미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충분히 책임지고 공감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넘어서는 앞서 회기장 같은 가짜 뉴스성의 정치 공세들을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협치하고 더 숙고하고 또 예산도 아껴가면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여건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익을 중심으로 내용들에 대한 협치에 민주당도 좀 너른 마음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김수영 교수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용산 재개발은 재건축은 힘들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겠다라는 주장 들려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김병민 전 대변인 측은 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는 반론이에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용산 재건축이 아예 힘들어집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기존에 그 지역이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그 국방시설 인근은 이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부동산 개발, 그 지역의 부동산 개발은 그 규제 아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는 있지 않고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 집무실 이전 때문에 더 어려워지거나 더 추가 규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주장이고 사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펼 때 재건축, 재개발 완전히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전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이 폭등해서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이번에 정권이 바뀌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 이전은 어려워지고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라는 말은 그동안의 민주당이 해왔던 그 부동산 정책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어떤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합참 의장들이 문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합참이 국방부가 합참으로 그리고 다시 이전하는 것. 국방부 관계자 20일가량 24시간 풀 가동해야 본관 짐을 다 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직 합참 의장 11명이 인수위에 입장문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권 이양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용산 이전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석 부의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집무실 용산을 권고했다라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용산이 중요한 정략적 위치이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군이 주둔했던 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때 첫 번째 고려는 군 지휘 체계다.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라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여러 패널들이 언급했던 안보 문제도 우려 속에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어그러졌던 회동이 재개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어그러졌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의 회동. 이철희 장제원 라인이 오늘 회동한다. 다시 가동된다.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오늘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서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빠른 시일 내에 대화 자리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청와대 입장도 나왔고요. 국민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 내겠다라는 당선인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외에 이번 주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쩌면 이번 주 내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미 김병민 대변인님, 네. 지금 대통령과 새로운 당선인 간의 회동이 이미 역대 신구 권력의 만남보다 더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 중에서 지금 가장 오래도록 신구 권력이 안 만나는 상황이에요. 네. 보도에 따르면. 열흘이 지나버렸죠. 지난주에 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함께 화기애애하게 웃는 모습 한 장이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국민들 보시는 마음도 편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다들 추정을 할 뿐 청와대도 말을 아끼고 있고 당선인 측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지 않는 시일 내에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 선거 때부터 지금 거리에서 꽤 오랜 동안 저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 검찰총장으로 재직되던 순간 마지막에 정부와의 추미애 장관 등과 갈등 구도가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선거하는 내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 정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바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윤석열 당선인의 지난날의 행보를 보면서 넉넉히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 간의 만남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역대 정권 말기마다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던 대통령의 모습 이제 좀 지양하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늘 그 안에 드러나서 노정되고 있는 안 좋았던 모습들이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으면서 손잡고 당이 바뀌더라도 정권을 이양할 때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분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일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있게 되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다? 창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좋은 협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